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본기 수요일 시간입니다. 자, 최근 장세가 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난 가운데 시장은 그야말로 화려한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흐름하고 지금 흐름하고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은 상승하는 종목은 많은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루 일중 등락이 많이 심하다라는 거. 이제 이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흐름의 변화와 그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좀 다르다. 왜 다르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크게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석철 전문가는 아까 이제 명인들의 복귀 이제 처음에 나올 때도 제 가장 강조하는 슬로건은 뭐냐면은 투자 패러다임입니다. 투자 패러다임. 그러니까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매하는 사람보다, 쉽게 얘기해서 매매 백날 하는 사람보다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이 강세장에서도.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최근에 종목 매매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지금 뭐 최근에 유튜브 뭐 해가지고서 지금 종목 추천하는 게 그냥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야말로 그냥 하루에 그냥 몇 종목씩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잘 골라서 코로나19 관련 뭐 대박주를 골라가지고서 하루에 20-30% 수익을 거뒀던 분들, 또 나중에 보면은 그걸 수익을 내서 그냥 돈을 빼가지고서 다른 건 하면 모르겠지만 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한 결국은 그렇게 매매하신 분들의 경우는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 들어와서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전에 벌었던 거를 약간씩 까먹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은 여전히 많고,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는 상승 트렌드인데 이전에는 조금 수익이 낮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냐면 약간 손실 구간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투자가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 매매를 하는 환경이거든요. 매매를 하는 환경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시장의 시세 흐름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이제 단타 매매할 종목들이 사실은 아침에만 봐도, 저도 이제 뭐 일부는 단기 대응을 하는데 주력은 이제 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대응을 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약간 매도 시점을 잘 못 잡거나 매수 시점을 잘 못 잡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익 나는 확률보다는 손실 내지는 약간 보초될 확률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 변화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볼 건데, 먼저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요. 자, 지지난주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시장이 조정 들어올 때 되게 겁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요 자리에서. 그죠? 지지난주 국면 속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겁을 먹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 이 재확산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또 향후에 뭐 우리 경제에 또 타격을 입힐 것이며 이제 심리가 불안할 것이며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요 국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행되었던 흐름 속에서 이 국면은, 그러니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 너무 나갔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숨을 고르는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용감해야 돼요. 지금은 긍정의 힘이 이겨요. 왜?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에서의 등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하락이 나타나는 국면, 조정이 나타나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조정이 나타나는 국면에서 우리가 일정한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적극적인 배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뭐냐면은 이제 뭡니까?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난번 저점, 그 다음에 지난번 한번 크게 흔들었던 저점, 이 저점의 저점 포인트가 결국은 뭐냐? 이 33일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이 33일 이동평균선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은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33일 이동평균선이 조금 더 이제 기간이 길잖아요. 이평선 기간이.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의 트렌드, 추세를 우리가 추세 지지선이라든지 추세 중심선으로 볼 때 요게 조금 더 뭐랄까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난번 저기 크게 한번 흔들었던 이 자리에서도 33일선 딱 지지하고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이때도 보면 33일선 안 깨고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은 흔들었는데 33일선 안 깨고 올라갔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제 경험적으로 한 20년 제 경험적으로 이제 시장의 중심선은 사실 임의의 선이에요. 21선이 맞다, 뭐 11선이 맞다, 5일선이 맞다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 추세 흐름 속에서 내가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을 때, 지지선의 역할, 추세선의 역할을 확인되고 검증되면 그게 추세선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뭐 33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 35일선이 될 수도 있고, 뭐 25일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랜 경험 동안에 그리고 시장에서 확인되고 검증된 흐름 속에서 추세 지지선 역할, 추세 중심선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보면 추세 중심선에서 시장이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트렌드는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동성 트렌드는. 그래서 뭐냐면 지난주, 지지난주 국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겁먹지 말고 노 페인 노 게인이다. 저는 한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상승 국면을 보이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소만 보면은 뭐 또 약간 뭐랄까요, 뭐 올라간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33일 이동평균에서 지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최고점 돌파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현재 장세의 어떤 가장 핵심 트렌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추세 선순환 장세는 여전히 지속 중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서두에 좀 말이 많았어요. 그죠? 서두에 막 이런저런 뭐 잡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의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전과는 다르게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됐다는 게 뭐냐면은 가령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현재 국면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국면을 지탱시켜 왔던 그 전의 흐름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장세의 트렌드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2월 달이죠. 그죠? 2월, 3월 달. 이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공습을 하면서 이게 지역 감염에서 국가 간 감염, 대륙 간 감염으로 넘어오면서 팬데믹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은 한번 큰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450포인트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숨을 한번 고르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저는 여기에 있었어요. 이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는 어떤 경기의 변화라든지 어떤 실물 경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블랙스완이다.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악재에 의한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량주 중심의 대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 뭐 가장 최근에 보면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IMF 때도 그렇고 큰 흐름 속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의 변곡점이 사실 이 자리였거든요. 사실 이때 1450포인트 종합주가에서 기록을 할 때 뭐 1000포인트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600포인트 간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달려온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으로 가령 올해도 이제 한 3, 4개월 남았는데 저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은요. 시장이 이렇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그때 드렸냐면은 사실은 이때 삼성 SDI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보면은 뭐 삼성 SDI, LG 이노텍, 그죠? 뭐 LG 화학 이런 우량주에다가 갖다가 박아놓고서 가자. 사실은 그 종목들이 최근까지 보시면은요 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서 현재 시점까지 그냥 들고 왔으면은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저 시장이 올라가니까 나는 몇 프로를 벌었니, 너 몇 프로를 벌었니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번 거보다 최근에 증권주들이 막 움직이죠. 증권 회사들이 더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수수료만 띄어도. 그죠? 막 수수료를 뭐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고 있죠. 이전과는 다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샀다 팔았다를 해주니까. 예, 매매를 해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매매를 하는 거지만은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러면 그 맨날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제 그렇게 뭐 단기 대응을 하셨겠죠. 그런데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시세 대응을 할 때 보면은 되게 그냥 좀 조정 보였다가 사서 물리더라도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냐면은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종목이 레이스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전에 종목들을 가지고서 끌고 와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였다라면은 최근에는 보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수익이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목 장세는 강화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보면은 계좌 수익률이 헛팀만 쓰지 사실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시장은 분명히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근데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요, 이때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종목의 가격이 1이라고 했다라면은,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종목의 가격이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 3이었다라면 우리가 이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무조건 이거는 저평가다. 나중에 명인들의 복귀 한 2, 3월 달 거 보세요. 막 0.64, PBR이 0.64까지 오고 0.5까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의 가격이 1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 3 종목으로 보면은요. 이제 PBR로 보면 한 0.45까지 왔었는데 종목으로 보면 한 2, 3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죠. 그죠? 투자를 하면은 그냥 웬만한 종목들의 레벨이 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투자했던 시세들이 지금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7, 8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7, 8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의 기준을 7, 8까지 올라온 자리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종목들이 상당히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묻어두면 올라가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예요. 왜? 이 국면에서 투자를 했던 종목들의 경우가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국면에서는 가격이 1, 2, 3이었다라면 지금은 7, 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은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단기 시세를 주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동성이 말입니다. 강화된 자리에서 가격은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는 자리가 돼버리니까 어떤 형성이 되냐면 이제는 종목 장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 한번 찝쩍거렸다가 우르르 몰려가고서 수급이 몰렸다가 또 여기서 한번 해먹고 또 절로 수르르 몰리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섹터 내에서 종목들의 경우는 가는 놈들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강한 애들 그리고 실적이 수반되는 애들만 간단 말이에요. 가령 제약바이오에서도 최근에 뭐만 갑니까? 최근에는. 예, 최근에는 제가 지금 말이 좀 많아졌는데 최근에는 뭐만 갑니까? 알테오젠하고 그죠? 알테오젠하고 뭡니까? 신풍제약만 가죠. 최근에 보면.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시세들이 이제 다시 한바탕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단타 매매용 종목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흐름이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장이 너무 지금 단기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먹을 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이제 예탁금이 이제 뭡니까 뭐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예탁금이 이제 들어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요걸 보세요. 요게 뭐냐면 예탁금 회전율이에요. 예탁금 회전율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대, 그러니까 예탁금이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60조 원대를 기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탁금 회전율이 56%, 거의 절반 이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있는 예탁금이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시장의 수급적인 흐름 속에서 수급이 워낙 풍부하고서 유동성 장세는 맞지만은 예탁금 회전율이 6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고객 예탁금 회전율이 56%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너무 단타에 지금 좀 물들어지면서 막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혼을 빼놓는 그런 시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단기 매매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이제 돈이 뭐 이제 어제하고 이제 대비해서 한 5조 7천억 정도 이제 예탁금 기준으로는요 순유입이 됐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아까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정 정도 오늘까지 이제 청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빠져나가 제가 볼 때는 좀 남아있는 자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일정 정도 시장의 또 선순환 과정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종목의 흐름은 최근에 종목의 흐름은 뻔해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특히 지금은 대형주들의 흐름은 되게 압축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고 개별주들의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특히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종목이 하루 이틀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이면은 그 다음 날에는 좀 쉬고 이런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상승 종목 비율이 지난번에 한번 한번 크게 흔드는 자리에서 25% 기록하고 난 다음에 상승 종목 B입니다.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두세 개 종목이 올라간 날이 있었더라면 최근에는 보면은 10종목 중에서 거의 6개 종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거기에 이제 오늘 시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일정 정도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의 경우에도 사실 대형주들의 경우도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뭐 개별주를 가지고서 막 단타 매매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돈 버는 포인트는 묵묵히 이 장에 핵심주를 사놓고 가져가는 게 오히려 돈 번다라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 3, 4월 달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도 뭡니까? 지금 시세 흐름 속에서 저는 매도 사인을 한 번도 안 냈어요. 그죠? 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LG이노텍만 매도 사인을 한 번 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예요? LG전자라든지 현대차.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장세에서는 저평가주들 봐야 되는데 그 저평가주 중에서 최근에 걔가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OCI 같은 종목들. 그죠? 여전히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죠. 그 흐름이 오늘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소형주를 이렇게 종목을 막 자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종목은 뻔해요. 그러니까 5G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임 최근에 가세하고 있는 화장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목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가령 5G가 올라갔어요. 5G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 사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단기 대응해서 고점 매도를 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반면에 오늘 뭐 2차 전지 일부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에서 뭡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저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종목들은 계속 순환 흐름이 도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종목이 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도주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섹터 내에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지금은 단기 대응하는 것이 시장의 흐름에 맞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라고 했으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투자는 핵심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박아놓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의 경우는 그 개별주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자산의 5, 60% 이상이 들어가면 지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종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막 엄청난 변동, 종목 변동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강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일부 강했던 종목들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월요일 날 뭡니까 MSCI 리밸런싱이 한번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새롭게 MSCI에 편입된 종목 쪽에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신풍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젯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여러분들 유동성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시해드리는 투자 전략은 지금은 디테일한 전략 필요 없어요. 유동성의 이 구조만 꺾어지지 않으면은 조정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정 들어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막 겁먹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딛고 올라가죠. 왜 올라가느냐? 풍부한 유동성의 힘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할 때 최근에 안 물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기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물론 프로그램이 있었겠지만은 엄청나게 파는 자리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1조 5천억 정도 사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의 힘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거기에서 이제 시세 대응은 뭐냐면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대형주 섹터에서도 좀 구분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아직 갈 여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의 경우는요. 저가 포인트 들어오면 사세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가 매수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저가 매수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는 자리에 그런 종목들 지금 쉴 때.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대형주들의 경우가 약간 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후발 핵심주들의 경우 LG전자,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OCI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 이 종목들의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은 중기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딩의 전략,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SDI, LG화학을 그랬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 종목들의 경우.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개별주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중에 오늘도 장중에 뭡니까 아까 이제 김석철의 날선 시황에서도 일부 종목에 대한 매매 배팅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 조정 보였던 셀리버리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요 장중 방송을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그 개별 섹터들의 경우는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사실 권해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최근 장세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권해드리는 이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철저히 빨리 치고 빠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최근 장세는. 이전에는 뭐냐면 하다가 못 팔더라도 다시 올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철저하게 개별 섹터, 5G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과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타켓만 딱 정해놓고 그 종목들이 조정 들어올 때 추세를 깨지 않는 범위의 조정 들어올 때 저가 매수. 그 자세한 얘기는 오늘 아까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개별주들의 경우는 목표가, 손절가 확실하게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경우는 단타 매매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투자하는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조정 들어올 때마다 사놓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5, 60%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개별주들의 경우는 한 1, 20% 범위 내에서만 대응을 한다. 지금은 종목 장세가 너무 화려하다라기보다는 너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요. 그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긴 안목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좀 데일리, 그러니까 단기 대응의 어떤 포인트들의 경우는 제가 장중 10시 10분에 하는 김석철의 날선 시황에서도 보충 설명들을 하니까 같이 이용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